민주당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11월이 좀 위기의 한 달이라고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기는 한데 민주당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11월 15일에 있는데 네.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 이제 정당 차원에서의 어떤 뭐 운동처럼 벌어지는 건데. 그 지금은 법원의 시간인데 법치국가에서는 그냥 차분하게 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건데 네. 저게 이제 법원의 외압을 넣기 위한 거 아니냐, 정치적 외압을 넣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예.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장외 집회는요, 정당의 장외 집회는 원내에서 어떤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건 주로 소수 야당이 쓰던 전략입니다. 소수 야당이 예. 원내에서는 그러네요. 네. 다수당 여당에게 막혀서 번번이 뭐 법안 통과에도 실패하고 예산 통과에도 실패하고 네. 원내에서의 한계에 직면했으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 장외로 나오는 거거든요. 역대 정당의 장외 투쟁은 그랬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런 초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무소불위의 절대 의회 권력을 가진 다수당이 국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지금. 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뭐 규칙 바꾸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시던데. 네. 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 예산을 깎고 이재명 대표 관련 예산 늘리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네. 근데 뭐가 아쉬워서 장외로 나오나요? 그거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15일, 25일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무죄 서명 릴레이 운동까지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이분들은 그냥 그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탄압받는 거고 검찰이 조작을 했고 이런 이제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계신데 사실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혐의가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같은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당 차원에서 나서는 모습이 뭐 지지자들이야 뭐 호응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의원 개개인이 저렇게까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열심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예. 그 당은 이제 사당이 됐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사당이 됐고 뭐 이재명 방탄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어제 제가 한 방송에서 이제 민주당 원내 수석부 대표 그 박성준 의원하고 좀 토론을 해봤더니 지금 민주당이 특검도 2개를 동시에 추진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개별 특검법 3번째 발의했고 네. 또 그걸 또 상설 특검으로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토론하면서 물어봤어요. 둘 중에 하나가 만약 먼저 성립이 되면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안 하겠다는 거냐? 아니랍니다. 둘 다 한대요? 둘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 거의 특검이 동일- 2개가 굴러가는 거의 건가요? 동일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뭐 각종 뭐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하는데 네. 개별 특검으로도 하고 상설 특검으로도 하겠대요. 세상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다음에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그 다수당이 네. 자기 당 대표 구하기 거리 투쟁에 나서는 거 보셨어요? 민주당이 금투세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이름한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예.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을까요? 연말 안에 결론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요. 네. 장외 투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외 투쟁을 하려면요.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그 거리 집회 때도요. 민주당과 이른바 장외 세력, 민노총 등등이 함께 했거든요. 네. 근데 장외 투쟁의 그 기획력, 투쟁력은요. 그 민노총이에요. 민노총의 그 장외 투쟁력에 민주당이 묻어갔던 거예요, 그때. 2016년, 2017년에도요. 그렇죠. 이미 그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어떤 그런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었고 예. 정치인 참여는 좀 뒤늦게 있었으니까. 뒤늦게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무대, 각종 장비 뭐 그게 거의 다 민노총 작품이에요. 민노총이 중심이 된 세력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거기 속된 말로 묻어갔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김민석 의원의 그 형인 김민웅 씨가 주도하는 그
단체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단체. 예. 거기 뭐 민노총 세력 같이 가세하고 그러면 거기 요번에도 묻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거기 묻어가기 위해서 민노총이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에 결사반대거든요. 네.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게 민노총의 강력한 입장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어떤 장외 투쟁에 있어서 주요 동력이 되는 단체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가려면은 네. 그 단체가 반대하는 금투세에 있어서는 결론을 내면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론 지도부에 저 일임한 지가 한 3주 되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내팽개치고 본인들 그냥 방탄만 하겠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주에 당장 거리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수가 물론 지금 유난 갈등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르게 분열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시는 네. 건 지난번 박근혜 그 국정농단 네. 당시의 탄핵과는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재명의 어떤 사당화가 된 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도 뭐 정부를 탄핵하고 당장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비슷한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는 여당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난 갈등이 그때와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전야 네.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한동훈 100일 평가하면서 보수 진영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요. 네.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방파제가 한동훈입니다. 아, 한동훈 대표가 버텨줘야 네. 가능하다. 예. 예. 그 한동훈 대표는요. 공사석 불문하고요.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는다. 내가 있는 한,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 윤 대통령 탄핵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원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보류한다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자기들도 따져봤는데 이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네. 사람에게 탄핵 묻기는 좀 역풍 불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검찰총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자기들이 해놓은 거, 질러놓은 거, 그래놓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그 상태인데 그걸 탄핵 사유로 한다? 자기들이 봐도 좀 부끄러운 거죠. 그거 탄핵 소추 결의문 쓸 때 그 손이 부끄러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건 포기한 것 같아요. 네.